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지금 사법개혁에 관한 개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또 사법부에 관한 아예 시민단체에서 사법연대에서 계시는 조관순 집행위원장님과 방희선 교수님의 진행으로 오늘 사법부 개혁에 관한 부러진 화살, 방희선 교수의 부러진 화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째 코너에 제가 좀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이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는 우리 그 사법개혁을 위해서 장장 저희 단체도 한 20년 가까이 투쟁을 했는데 아직도 그 통과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국회에서 사기특위를 통과를 못하게 되는지 그에 대한 문제점을 방희선 교수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뭐 요즘 많이 시끄럽던데 요즘 교수님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제 명이 탈락한 서 판사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저는 요새 직접 상관은 없고 아주 오래된 일이라 저는 이미 다 잊어버린 일이고 그게 제대로 좀 정리가 안 된 채로 계속 굴러가는 게 그게 좀 답답한 거죠. 뭐든지 좀 발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저는 옆에서 무지하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잘렸기 때문에 우리 단체 왔지 잘리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이게 벌어지지도 않았을 테고. 그렇게 이상하게 되네. 교수님이 또 스타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봐서는 참 어떻게 보면 정의를 하다가 좀 칼을 맞아 보는 게 도리어 그 자신에게나 또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하지 않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희선 교수님이나 서 판사님한테도 더 용기를 갖고 도전해 주시길 바라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장기간 고분분투하셨는데 이번에 그런 이유로 국회 사기특위 전문위원회까지 발탁돼서 몇 년 동안 투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사기특위가 잠자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아시다시피 2010년부터 작년 11년 5월인가까지 한 1년 반 가까이 했었는데요. 그 출발은 괜찮았는데 중간에 우리 정치의 좀 문제인데 제 생각은 그래요. 사개특위라는 거는 정권이나 정당과는 무관하게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올바른 사법을 서비스를 받고 법조가 잘 되냐 그거라서 그걸 좀 초정파적으로 초정당적으로 꾸준히 한 몇 년 동안 연구를 하고 결실을 맺어줘야 되는데 무슨 사회 분위기가 생기면 그때 붕 떴다가 또 그것도 정당들끼리 서로 역학관계에서 힘겨루기 비슷하게 해서 서로 정파적인 싸움을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들여다보니까 네. 그건 굉장히 개탄스럽고 좀 잘못됐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은 앞으로 좀 우리가 충분히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서 좀 다시 추진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네. 그럼 그쪽에서 방희선 교수님을 자문위원으로 한나라 쪽에서 추천된 걸 아는데 당연히 또 제명에서 탈락됐기 때문에 간 거 아닌가요? 그런 거하고 관계가 없고요. 그 당시에는 우리 예전부터 법조에 불만이 많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법원이든지 검찰이든지 변호사 로스쿨도 있잖아요. 그 당시 여러분들이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손질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그 분야에 대해서도 법원도 좀 알고 또 연구도 하고 학문적인 근거도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은 어떻게 찾아야 되냐 하다가 저를 일부 의원들이 추천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당시 그쪽에 법조인 출신이 많으니까 법조인 선후배들이 저를 좋게 봐서 추천했는데 저는 국회를 보고 일을 하는 것이다. 추천은 누가 했든지 간에 국회를 보는 건 사개특위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해서 그다음 나중에 야당 간사인 김동철이나 다른 분하고도 대리도 같이 하고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일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국회는 초당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서로 힘겨루기만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고생은 많이 한 셈인데 성과가 없어서 굉장히 서운하죠. 서로 싸우느라고. 결국 방 교수님은 거기에 그냥 정치 꿈들에 의해서 노란한 것밖에 안 된 결과를 얻은 것밖에 없네요. 그런 심이기도 하죠. 그걸 또 한 가지 나쁜 점은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게 정치인은 그렇다 치고
그 정당 간의 정력적 싸움에 그 이해관계가 있는 법원, 검찰 이런 기관들이 거기에 적당히 치고 빠지면서 그걸 이용해서 자기들 몫을 지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 이기주의,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이쪽에 붙었다가 저쪽에 붙었다가 그런 아주 점잖지 못한 짓을 하는데 현대에서 보고 굉장히 제가 실망스러웠어요. 심지어는 제가 전문위원으로 나와 있는데 나중에 어떤 분이 그걸 끝날 무렵에 사실은 뭐 법원에서 방 교수님을 좀 빼달라고 엄청 로비를 했다. 자기들 시달렸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얘기가 자기들 이해하기 잘 안 맞으니까 어떻게 좀 그런 좀 김을 빼려고 뭐 그런 식의 좀 안 좋은 한국적인 행태도 있더라고요. 근데 교수님 쪽은 그렇게 보는데 저희 뭐 사법 기자들을 볼 때는 거기 다 법사위원들이 법조인 출신이 가서 들어가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무덤을 팔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지금 저도 좀. 근데 그거는 다르게 볼 수 있어요. 그 사개특위원은 법조인들이 중심에서 행했는데 실제 몇 년을 회의할 때가 보면 법조인이 아닌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 열심히 했는데 어떤 때는 너무 모르면서 무모하게 해서 탈라고 배가 산으로 가버리고 또 어떤 분은 잘 연구도 안 하고 나와서 이제 뭐 파토 놀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꽤 있었어요. 실제로 비법조인들은 법조인들이 어떤 분은 이해를 하는데 괜찮고 어떤 분은 다른 행동을 하고 섞여 있는데 법조인만이 모여서 어떨 때는 법조인이 아닌 사람이 끼어서 한 번 설명을 두 번, 세 번 재탕 삼탕해서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일도 있었어요. 법을 몰라가서 오바센스 그러니까 그렇다고 미리 좀 예습도 안 하고 나오고 순전히 그냥 뭐 임기응변을 떼우면서 분위기만 잡고 가기도 하고 그런 행태들이 보여서 그게 실속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좀 전문 그 법사위원들은 그런 법조인들이 가긴 가야 되고 거기 또 꼭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옛날 조순영 의원처럼 법조인이 아니잖아요. 좀 성실하게 좀 보고 준비하는 그런 분들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이름 올려놓기 위해서 끼어서 좀 심한 말씀인 거죠. 이름 올려놓고 자기 빛내기 위해서 나와서 한때마다 얼굴만 살짝 비쳤다 가기도 하고 괜히 큰 소리만 치고 한번 책상만 치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엉뚱한 사람들이 많이 껴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순수성이 없고 성실성이 없는 분들이 많이 섞여서 그 회의가 지지부진했던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희들도 사법 피해자들이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는 법조인들이 뽑지 말자, 낙선 운동도 하자라고 좀 벼르고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사피자 모임들이 있는데 제가 찾아온다면 법조인을 뽑지 말자가 아니라 법조인 중에 좋은 법조인을 뽑자. 좋은 법조인, 성실한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법조나 사법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는 사람을 뽑자. 이렇게 해줘야지 법을 또 너무 모르는 사람이라서 그걸 뭐라고 선무다의 사람답게 휘저으면 회의가 또 엉망이 돼요. 그러니까 잘 옥석을 가려줘야 돼요. 정의로운 법조인이라 한다라면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방희성 교수님처럼 키는 법조인이라든가 박훈 변호사님처럼 뭐 이렇게 정의로운 석훈 교수님을 위해서 무료 변론했다라든지 그런 법전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거는 밖에서 알려진 것이고 실제로는 또 이 가까이서 접해보면 나름대로 성의 있게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표 안 나게. 즉 이렇게 뭐 프레이를 잘 못해서 그렇지 그런 분들을 잘 엮으면 되는데 정치판이나 여도가 그렇게 잘 안 되고 막 자기들끼리 파벌 싸움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 중에도 또 나름대로 성실하고 성의 있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어떤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람이 말을 안 바꾸고 할 수 있냐 이런 사람을 해줘야지 어떤 경우는 멋있게 한마디 하고 근데 뒤로는 실제로는 안 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 많습니다. 종류가.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가르쳤으면 하는 거죠. 제가 튄다는 얘기는 일반 젊은 애들이 통하는 튄다는 얘기고 어른들이 보기엔 정의에 도전하는 사람이라고 평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세 번째 항으로 사개특위 논의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그냥 또 물 건너가게 됐는지 그 부분이 좀 무지하게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데 저도 굉장히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고 답답하게 생각하는 중에 하나입니다. 사개특위가 여야 합의로 처음에는 분명히 여야 합의로 서로 구성을 해서 잘 했거든요. 그 정신으로 계속 가면 되는데 선거나 정치와 관계없이 쭉 가면 되는데 하다가 뭐 다른 정책이 있으면 거기에 이슈에 흔들린다거나
또는 서로 정당 간의 싸움이 나오면 거기에 희생물로 다 흔든다거나 이런 일들을 계속 하더라고요. 실제로는 사개특위가 착수했던 건 아주 종합적이고 좋았어요. 그러니까 법원에 관련돼서 법적 일원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와 같은 판사들이 너무 관료적으로 돼 있으니까 그걸 하는 원칙적인 방안이라든지 또 상고심자들을 어떻게 운영해서 제대로 권리 운전할 거냐. 그것 때문에 대법원을 어떻게 개편하냐, 심원하냐, 그런 나왔잖아요. 그리고 법관의 인사, 이번에 말씀이 났지만 법관의 인사제도를 제대로 어떻게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법으로 할 거냐. 그리고 형사재판에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나오니까 그걸 객관적으로 해서 양형기준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 선진국의 제도를 본받아서 하자는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검찰 부분도 검찰권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거냐. 그래서 대검의 중수를 폐지하냐, 또 뭐 특별수사청을 설치하냐, 또 뭐 이게 쭉 제가 가져 나왔는데요. 굉장히 여러 가지를 쭉 종합적으로 했어요. 엄청 큰 개혁할 것처럼 했었죠. 또 뭐 재정시청을 어떻게 하냐, 또는 뭐 변호사 법조 변호사 중간 여부에 같은 거 어떻게 하냐, 그 부분은 좀 수정이 됐습니다. 등등을 다 해서 했는데 그 중에 달랑 한두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서로 아까 말씀드린 가장 큰 원인은 그 당시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에 서로 간에 정치적인 힘겨루기로 이게 다 파토나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걸 전체적인 민생으로 봐야 되는데 서로 간에 힘겨루기를 봐서 그 당시 민주당은 검찰만 좀 손을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정신이 글로 팔려서 법원 거는 거의 안 들어요. 국민들이 보고 있는 법원의 표현은 전혀 들을 생각이 없고 얘기하면 뭐 잘 안 듣고 한눈 팔고 딴 얘기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서 법원을 무조건 편들고 두둔해서 가로막아주는 꼴이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한나라당은 또 저쪽에서 그거 안 하는데 우리는 이거만 검찰만 하자고 그러냐, 고루 다 하자고 그러자, 이렇게 되니까 이거하고 저거하고 서로 뭐 교환이 돼야 되는데 안 바꿔주고 뭐 그냥 이상하게 됐어요. 두루두루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난 요거만 하겠다, 이쪽에서는 그럼 요것도 하자, 싫다, 서로 싸우고. 그걸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내 입맛대로 골라잡으려고 하니까 편의가 낮으니까 이쪽 저쪽하고 또 물밑으로 뭐 교수나 분들도 막 서로 커넥션이 돼가지고 나쁜 말로 하면 좀 작당을 좀 하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그 한나라당은 대법관을 확장하는 데 동의했고 민주당은 검찰개혁만 하자고 부르짖고 그러다가 서로 패싸움 하듯이 하다가 다 물 건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뭐 칼럼도 한번 써봤습니다만 대한민국의 법이 상권 분립이거든요. 가만히 정치권들이 하는 거 보면 이거 완전 빠따지 분립이더라. 빠따지 분립. 그러니까는 대법원 편들어주면 대법원에 계류 중인 민주당 사건이 잘 된다든지, 또 한나라당의 검찰 수사 중에 있던 사건이 그 검찰 판사들이 잘못됐어. 근데 대법관 증언해. 그러면 또 검찰 수사 중인 사건에서는 한나라당이 덕을 보고 서로 나눠먹기 시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문제다. 이래가지고 이게 개혁이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또 하나는 언론이 조금 문제인데요. 언론이 본질을 잘 짚어주지 않고 같이 휘둘려 놓으니까 이게 중심이 안 잡히는 것 같아요. 법원 개혁이라는 게 사실 법원 개혁이 별거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제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죠? 판사들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이건데, 거꾸로 그럼 대법원 늘리는 거냐고 해서 시비됐는데, 사실은 대법원도 이참에 좀 증언을 하고 상고심을 고쳐야 되지 않냐는 얘기는 사실은 대한변호사나 변호사단체에서 한 2000년대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그게 이제 국회에 쭉 전달해서 마침 그게 된 건데, 그거는 다 빼버리고 한나라당의 법원을 손보려고 한다 이상한 표현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 뜻이 다 왜곡되고 그 손을 볼 것이 아니라 국민들은 지금 대법원 상고가 잘 안 돼갖고 무지 골탕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얘기해도 기자들, 언론에서는 잘 확인도 안 하고 근데 단편적으로 써버리니까 서로 그냥 아주 단편적인 말꼬리 잡기를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러게. 그래서 제가 좀 딱 분석해보니까 민주당은 법원을 좀 지지하는 편이고 또 한나라당은 검찰 출신들이 많이 들어가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좀 검찰을 옹호하는 것 같던데, 그래서 우리 그로 인해서 그들을 한나라당과 야당과 패싸움하다 보니까 피해는 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독박을 쓰고 있는 그런. 근데 그 당시 상황을 제가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조금 우리가 다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그때 스페이스 석상에도 기자들하고 했는데
그 민주당이 굉장히 감정적이고 집착을 해서 사태를 그르치는 원인이 더 컸어요. 한나라당이 검찰 편을 들었다는 표현은 지나친 것이고 한나라당은 법원의 재판 제도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데 차관해서 손을 댔던 것이고 전반적으로 하자 그러고 검찰을 얘기하니까 한나라당 의원들 중에는 그래 검찰 부분도 그러면 하자 같이 다 하자 하는데 한나라당은 검찰 것만 얘기하면서 법원 얘기 나오면 무조건 반대가 퇴장을 해버리니까 회의가 잘 안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분은 그때는 굉장히 너무 이상하게 편향적으로 병적으로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된다. 근데 민주당의 일정 어떤 특히 심한 의원들은 지금 그분은 뭐 이러면 안 되겠는데 법원 얘기 나오면 무조건 다 안 된다. 이래버리니까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같이 놓고 해야지. 그렇다면 최소한 대법관 증언을 안 했더라도 판검사 잡는 특별수사청만 해도 됐더라면 그냥 관계가 없거든. 여야가 다 관계가 그때도 그래요. 없었던 건데 그거라도 통과시켜서 그러면 얼마나 좋았냐고. 그 이상하게 한쪽에 편집증 된 분들은 특별수사청을 만드는 게 판사는 상관이 없는 걸로 하려고 하나 자꾸만 또. 아직 검사만 하려고. 마치 판사는 뭐든지 괜찮은 걸로. 그것도 좀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자꾸 한쪽으로 편향된 생각을 하는지 자기 한풀이처럼 뭐 자기가 옛날에 뭐 당해봤다 이런 생각만 하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좀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지금 이제 좀 요번 뭐 18대 국회는 어려워 보이는데 그 통과시키기가 19대 되는 국회의원들은 제발 좀 우선 그 투선 생기면 뭐 법무부에 산하로 둘 것이냐 국회에 산하 둘 것이냐 되기도 전에 또 그 산하를 따지더라고요. 청와대에 둘 것이냐 우선 되고 보면 제 생각 우리 시민단체 차원에서는 우선 그 제도만 만들어진다라면 현재 판검사들이 부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과거는 어쨌든 간에 앞으로의 미래는 희망적이고 깨끗한 사회가 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맨날 그 틀을 만들기도 전에부터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맨날 다투다가 세월 다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만 너무 채우려고 하고 또 의심이 너무 많고 내가 내 입맛대로 다 안 되면 전부 다 판을 엎어버리고 이런 식 행동은 그게 가장 큰 병폐인데 그걸 빨리 좀 국민들이 간파해서 그걸 억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법이 나는 그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는데 우리 요새 보면 정치인들이 껄핏하면 민생, 국민생활, 삶의 질, 복지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 고용이 몇 프로 더 올라가고 수당 얼마 더 받으면 그것만이 민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벌고 모아서 사는데 어디 가서 억울한 일 안 당하고 피해를 보면 신고하거나 고소하면 수사와 재판이 제대로 되고 내 재산 안 뺏기고 사기 안 당하고 그죠? 이건 온 국민한테 평생 보장돼야 될 민생인데 무슨 뭐 GNP가 몇 프로 이거만 민생이냐 그런 부분을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민생은 사법, 법률 민생은 국민 전체가 누구나 똑같이 보장받아야 될 사법 서비스가 보호인데 그거는 영원히 추구해야 될 우리나라 진짜 항상적인 최고 민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뭐 지금 어느 당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관계가 없는 것이어야 되거든요. 누가 되든 간에 이건 국민들이 재판을 제대로 받고 수사도 제대로 받고 엉뚱한 사람한테 잘못돼가지고 내 재산 날리고 그죠? 뭐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고 그게 도대체 뭐 정당하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 인식으로 좀 확실히 사회적으로 옷을 박아서 이번 기회에 많이 한다 그러면 아예 정당 뭐 선거에 관계없이 뭐 외국처럼 5년이면 5년짜리 아주 상설위원회를 둬가지고 못 없어지게 하자.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그 사이에 선거가 돼서 바뀌더라도 이건 그냥 그대로 가야 된다. 그죠? 설치를 만들어 나가지고. 그러게요. 그렇게 되면 좀 국민들이 좀 안정되게 실은 저 약자고 없는 사람일수록 기댈 수 있는 건 법이거든요. 글쎄요. 법이 법대로 될 때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믿고 사는 건데 있는 사람들은 법이 필요 없어요. 돈이 많기 때문에 돈으로 다 해결하면 돼요. 그러나 없는 사람일수록 믿을 수 있는 건 법밖에 없는데 법이 좀 무너져 있단 말입니다. 그걸 조금 더 보태자면 제가 법조계에 사는 지가 벌써 한 3년 되는데 저는 한 나라의 국민들이 평화롭게 살고 복되게 살려면 GNP 얼마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잘 지켜지냐. 지금 돈 많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소송 한번 당하면
가족도 다 날라가고 집안 망하고 그죠? 예. 억울하게 뺏기고 뭐 수십억 재산도 날라가고 사기당하고 없는 사람도 없는 사람이지만 이거는 법 앞에 평등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없이 전부 보호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것처럼 확실한 민생은 없어요. 이건 확실해져야 돼요. 뭐 부자니까 재판 잘못돼. 부자도 재판 잘못해서 자기가 날라면 얼마나 원통합니까? 집안이 패가 망신하고. 그렇죠. 엉뚱한 사람 가해자가 피해자 되고 이거 얼마나 원통합니까? 부자도 부자 나름대로 노력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인데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빈부귀천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그대로 공정하게 돼야 된다. 요것만큼 대한민국의 영원한 민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19대 총선에 나오신 분들은 제일 1번 순으로 법을 바로 세우자 그렇죠. 사법개혁을 해야 되겠다는 그 주장을 해야 되겠네요. 그런 그렇죠. 분들을 뽑아줘야 되고 법치주의가 제대로 쓰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다 공정하게 보호를 받는 세상을 만들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삶의 질을 높이는 민생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수많은 사건을 보면서 재판을 제대로 서비스를 못 받거나 수사가 잘 안 돼서 피해보고 고통받는 사람은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봤어요, 실제로. 주변에서. 제가 눈으로 본 일도 많고. 그럼 이렇게 하고서 돈 몇 푼 더 뭐 하면 뭐하냐. 그죠? 어떻게 치면 이게 경기가, 경기가 진짜 규칙대로 명확하게 안 되는데, 한 옆에서 공 한 번 더 차면 뭐하냐.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정치 쪽으로 좀 흘러왔긴 맞습니다만, 저 중국의 같은 경우는 막 고위층 기업, 대기업이라든지 뭐 부정을 했다면 확실하게 처벌한다거든요. 절대적으로 대기업이 재벌들이라든지 또 고위층이라든지 절대 뭐 부정을 못한다고 합니다. 확실하게 국가가 처벌하기 때문에.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얼마 전에 뭐 어제도 뭐 LG 이게 다 선진국에 가보면 똑같아요. 미국도 근래 보시면 뭐 기업들 하다가 걸리면 어마어마하게 처벌받지 않습니까? 징역만 뭐 세계적인 기업 오나 회장들도 징역 막 15년, 20년씩 받잖아요. 엄청나게 받잖아요. 지난번에 무슨 뭐 폰지 사기 걸린 사람 징역 나이가 그냥 회장이 나이가 뭐 70이다 된 사람인데 징역 뭐 25년씩을 받잖아요. 그 사람은 뭐 징역 수십 년씩을 받는다고요. 기업 같은 거 뭐 금융 같은 데서 잘못하고 회계에 부정하고 분식하면 그럼 뭐 징역 15년, 20년씩 나와요. 선진국은 그거 엄명하게 잘 돼 있어요. 그렇게 뭐 도둑질하던 사람을 갖다가 그냥 손을 잘라버린다든지 뭐 그렇게까지 엄하게 하는데 우리나라 법은 어떻게 있는 사람들한테는 무지하게 손방방이고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무지하게 가혹한. 그러니까 뭔가가 좀 힘이 있고 센 사람한테는 좀 이제 야들야들한 것 같고 그냥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한테는 추상 같고 그런 느낌을 줄 때가 많죠. 그래서 저는 그게 올바로 법질서가 쓰고 사업도 제대로 사업개혁이 돼서 훌륭한 분들이 판사검사가 되고 그래야만 된다. 가치관이 그냥 사회 흐름의 시기에 따라서 적당히 하고 오히려 요새 보면 정치인들 막 소리 지르고 뭐 속된 말로 떼쓰고 그러면 재판 잘해주잖아요. 뭐 온갖 신청 다 받아주고 그죠? 유명한 정치인들 부패 정치인들 재판 받을 때 판사들이 추상같이 했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그 사람들 할 말 다 하고 재판을 몇 년씩 끌고 일반 국민들은 그 대접을 못 받잖아요. 거꾸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가 더 훌륭해서 이렇게 훌륭한 재판을 받아야 됩니까? 그죠? 재판을 뭐 3년씩 4년씩 끌어주기도 하고 황당한 거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대기업은 뭐 전부 다 그냥 휠체어만 타고 들어갔다 나오면 모두 다 석방된다는. 그걸 이제 단순히 가서 대기업 부자라는 얘기는 제 말씀 지금 빈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 목청을 높이고 뭔가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그런 대접을 받는다. 지금 정치인들도 야당 정치인들도 하실 때 보면 재판 받을 때 뭔가 혜택을 다 보잖아요. 내 마음에 맞으면 잘했다고 안 맞으면 저 대접 못 받았다고 그러고. 그런 식의 이기주의가 판단하는 거죠. 그럼 다시 돌아와 보면 석궁교수 사건 역시 그 성균관대학이 삼성이고 또 교수님의 한 개인이 제명에 탈락돼서 문제가 발달된 것인데 그 재판에서 보면 무작위 쉬운 거였어요. 실은 사법부가 오늘 같은 일 부러진 하살 문제 제기가 안 될 수 있었다라면 그 처음부터 간대하게 석궁 교수를 처벌했으면 되는 일인데 도리어 버르장머리 고쳐보겠다. 사법부에 감히 누가 도전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 강하게
처벌하고 그 석궁 교수님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아가지고 지금 문제가 더 야기되고 이렇게 지금 그 브로지나살로 세계적인 이목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또 교수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사법개혁을 진짜 절실히 해야 된다는 게 국민들한테 법에 따라서 공평한 대우를 받고 또 법정에서 억울한 사람 없이 충분히 올바른 심리를 받고 한때 뭐 법원에서 부딪혔잖아요. 공판중심주의 하는데 요새 재판을 보면 그 브로지나살도 문제인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양반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그렇게 잘 자기가 납득하게 못 받았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근래 재판받은 정치인들은 자기 나왔다는 그분들부터 상대로 굉장히 VIP 우대를 받는 거거든요. 5만 증거 신청 다 받아주고 검증도 다 해주고. 근데 보통 사람들은 다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판사들이 이렇게 겸허하게 또는 국민들을 제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다소 굉장히 권위적으로라든지 일방적으로 재판에서 몰아치듯 하니까 국민들은 법정에서 내가 제대로 심리도 못 받고 내가 무슨 내 얘기를 들어준 거냐 이렇게 되는데 그 브로지나살 재판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였어요. 영화도 봤는데 그리고 어떤 계기로 재판 속기록 이런 것 다 참고로 봤는데 그 재판이 결코 법에 따라서 충분히 심리하고 들어준 재판을 할 수 없고 절차상의 하자도 있고 내용상의 하자도 분명히 변호사가 법적으로 다툴 만한 것을 그걸 막 가로막고 그 채택 안 하고 기각해버리고 이러니까 변호사 자체도 붕괴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일방적인 재판이 어딨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매우 잘못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과거에는 국민들이 뭐라고 말해봤자 그건 재판은 우리가 알아서 잘할 거니까 국민들은 그냥 가만히 시킨 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내려다보면서 좀 권위적으로 했던 거 그 부분이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걸 고치자면 반드시 판사들을 제대로 평가하고 좋은 판사들은 우대를 받고 또 자질이 떨어진 판사는 걸러내고 이런 시스템을 걸러내니까 그러려면 결국은 사법개혁을 해서 올바른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그걸로 자동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법개혁 제도 쪽으로 잘하면 좋은 재판을 받게 된다. 근데 저는 석궁 교수 사건에 관련돼서 사법개혁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판사들은 지금 현재 법이 돼 있거든요. 변론주의 원칙에 의해서 국민이 원하는 대로 받아줘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판사들이 불공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개혁하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판사들이 남용한 겁니다. 그렇다면 남용한 그 판검사들에 대해서 처벌하는 제도가 없다는 것 뿐이지 현재 법은 그렇게 국민이 원하는 대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되어 있게끔 돼 있는데 그걸 지켜주지 않고 법 집행자들이 남용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이신데 즉 지금 말씀대로 국민 주권자의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민의 의사에 맞춰서 재판한다. 나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재판한다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국민과는 별개고 우리는 재판해준 고상한 특별한 사람이다. 우리가 마음대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바로 그건 왜 그렇게 되냐. 판사들이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국민에게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로 돌아가게 만들려면 인사제도를 바꿔야 된다. 즉 자기 인사권자, 대법원장 이런 분들만 쳐다보고 있으면 국민의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사에 지금 국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이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사장님 잘 보면 들으면 되지 뭐 일반 국민하고 뭐 상관 있겠습니까? 조직 내에 자기 윗사람만 보이면 되는데 그런 걸 바꿔주고 마인드가 변하려면 결국은 인사제도도 바꿔서 그리고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재판하는 사람, 재판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주기적으로 평가를 해서 법관 평가제처럼 자료를 모아서 평가받고 하면 결국 국민한테 잘해야 내가 인정을 받고 평가를 받는구나 이렇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도를 바꿔야죠. 대법원에서 대법원장이 시스템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꼭 국회가 가지고 뭐 법을 고치고 말고 할 게 없는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해주면 좋은데 자발적으로 하는 거는 개인의 취향에 불과하니까 법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야죠. 어떤 사람은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하면 안 되니까. 인사제도에 대해서 그 일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그 판사를 평가하는 그 기준을 그게 왜냐하면 법을 만들어야 됩니까? 법을 만들어야 되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나는 해보겠다고 어떤 사람은 나는 필요 없다고 하면은 효과도 달라지잖아요. 그게 법적으로 효력도 없고 법을 만들어서 이 위원회에서 심사하면 심사 의결이 되고 이렇게 돼야지. 심사위원도 어떻게 뽑고 내가 임의적으로 하는 거는 효력이 없잖아요. 그죠? 그 심사위원 제도를 공식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 둬서 법정 기구를 해야만 되죠. 기구를 안 하면 지금도 사실은 위원회가 있잖아요. 최근에 대법관 제청합도위원회인데 그거는 그냥 임의적인 기구라서 그 기구가 뭐 결정할 권한이 없어요. 그냥 의견이 이렇습니다 하고 들어보는 것 뿐이지. 아, 그럼 잘 됐네요. 요즘 막 판사들이 서판사님 사건 가지고 막, 들고 일어났거든요. 자기들도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이렇게 제명을 이런 식으로 자르면 안 된다라고 들고 일어났는데, 그렇다면 먼저 앞서 해야 될 일이 인사위원회 제도를 바꾸자고 그 목소리를 내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걸 내줘야 국회가 그 법을 만들어줘야 당연히 그들한테도 그런 불이익을 안 당할 건데 왜 그 제도를 안 만들자고 하고 이상한 소리 하는 건가요? 공부한 법조인들이. 그러니까 이상하네. 이게 지금 근본적으로 이럴 때는 이쪽 이런 것에 자기 생각이 미치고 저럴 때는 국민의 눈에 안 보이고 이렇게 주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과 제도를 통해서 보편적으로 공평하게 하자는 거죠. 내 입맛에 맞을 때는 요거를 주장하고 안 맞을 때는 주장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대부분의 대한민국 판사들은 좀 이상한 거네요. 그러니까 법원도 기준이 없는 거네요.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자기들 이해관계에 걸릴 때는 막 목소리 높이다가 국민들이 불편하면 자기하고 상관없잖아요. 그걸 뭐 우리는 몰라 이렇게 되는 거지. 국민들이 불편하다는데 합시다 이렇게 안 하죠. 소위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만 하려고 그러고 국민하고 관계는 건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걸 다 하려면 제대로 법으로 해야죠. 그리고 판사들도 외국은 다 사법감독위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들이 뭐 문제가 생기면 그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문제제기를 하고 그러면 뭐 청문도 하고 조사도 하는데 그런 거는 판사들이 우리가 왜 해? 안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려면 다 법이 있어야죠. 뭐 촬영, 공판, 제가 작년에 사개특위다 얘기했지만 재판 전 과정을 영상 녹화해서 보존하자. 판사들이 그거 합시다 하고 하면 좋은데 대답 안 하잖아요. 그러게 나한테 불리하고 상관없는 일이 내가 왜 해야 되니까 있으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국민 전체의 눈으로 보고 이게 도움이 되고 공익에 맞는 건 이걸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집단을 폐쇄해서 살다 보니까 집단 이기주의가 있다고요.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생각있고. 그리고 외국에서는 다 녹음을 하게끔 돼 있다면서요? 재판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어느 한 시민 단체에서 한 개인이 녹음을 하게끔 해달라고 한 면제를 투쟁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거 안 해주냐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과거에도 조금 개선한다고 법 고칠 때마다 개인이 비용을 들여서 녹취 신청했다면 할 수 있다고만 돼 있는데 판사들이 그 법원이 오랫동안 관행이 안 받아주잖아요. 그런 거 안 해주는 관행이죠. 뭐 내가 재판하고 못 믿겠냐 이런 식의 이제 범죄인 사고. 그렇게 못 믿겠으면 못 믿다는 거야. 그거부터 벌써 불편하게 생각하더라고. 그렇죠. 왜 해주고 그거 떠나서 해주면 되는 그래서 지금은 재판장이 허가하고 말 게 아니라 외국처럼 자동 시스템으로 그냥 재판 시작하면 자동적으로 그냥 가동돼서 돌아가야 된다. 아예. 뭐 통금 말고 허락할 게 뭐 있냐. 저는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이거 하고 있는 게 지금 실시간으로 보여주듯이 그냥 돌아가고 그거를 CD 같은데 요새는 파일을 저장해 놓으면 되니까. 그래서 재판이 문제가 생기면 그걸 틀어보면 되는 거니까. 그러게 요즘 부러진 화살 이후로 뭐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하는데 사법부가 그 시스템만 바꾸면서 되는 거네요. 판검사 그렇죠. 심판하는 제도는 나중 문제를 하더라도 당장 인사이혼 제도를 한다든지 녹음을 다 전부 의무화한다든지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그런 데 대한 공감된 인식이 없고 사회에서 여론이 떨고 시끄러우면 마지못해 체면치레로 소통하겠다고 하는데 속마음은 별로 없는 걸로 보이죠. 왜냐하면 국회에서 그 안건을 우리가 제출해서 내놨을 때 이렇다 저렇다 대답을 안 하고 불행히 담론하시 끝나고 버리니까 대답을 안 하거든요. 결국.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단체에서 10년 전에도 그렇게 어떤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들 책을 냈어요. 판결문 공개도 하라고 하면 알았다고 그래놓고서는 연구하겠다고 안 하고.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멋대로냐 법대로냐였습니다. 근데 지금 역시 석훈 교수 사건을 보면 국민이 원하는 대로 멋대로 다 받아주란 말입니다. 그럼 판사 멋대로 판결하면 되는 거예요.
국민이 원하는 재판 다 받아주고 증거 재판, 문서 송부 다 받아주고 판결을 판사 멋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왜 못해가지고 멋대로 하면 안 되죠. 법대로 해야지. 그게 멋대로 하나도 못하잖아. 실은 증거 다 잡아주면 판사 멋대로 해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피해자들은 야 판사 고난이 있고 판사 존중하는 차원에서 판사 멋대로 하십시오. 그 대신 우리 국민들한테는 우리 판사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서 그에 대한 모든 것은 개인이 변하면 좋은데 개인의 변화는 힘들고 어려워요. 많은 사람이라니까 제도로 장치를 하자. 그런 부분 판사가 자기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우기고 당사자랑 싸우고 그럴 때 그걸 싸워서 어떡하겠습니까? 그걸 막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필요하다면 외국처럼 배신 재판을 하자. 판사가 자기 혼자 할 것이 아니라 배심원들이 하자면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제도를 바꿔서 다수의 뜻대로 하자. 민주적으로. 미국서는 판사가 혼자 판단을 하고 윤리적 결정한 걸 그 사람은 상상을 못해요. 판사가 뭔데 그렇게 하냐 신이냐. 배심원들이 결정한 거지. 판사는 법적으로 어떻게 된 거 그거 가이드만 해줘라. 미국에서는 배심 재판하는 이유가 판사가 옳고 그르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사회만 보는 사람이지. 판단은 배심원들이 한다. 그러면 뭐 독단을 했다 갔다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제도를 근본적으로 그렇게 제도적으로 바꿔달라는 우리가 노력을 하자는 거죠. 전문가들이 그런 건 충분히 다 연구해서 알고 있으니까. 그럼 제도만 바꾸면 무지 쉬운 일인데. 쉬워지죠. 그럼 왜 사법부는 60년이 넘은 동안 그 제도를 왜 안 바꾸려는지 정말 도통 이해가. 그게 왜냐하면 가장 큰 거죠. 사람이 변화에 저항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에게 편리하고, 그죠? 유리하고, 그리고 변화를 하면 자기에게 불리해지고, 자기가 가졌던 걸 내려놔야 되니까, 가지고 있던 걸 내려놓는 건 쉽지 않죠, 사람이. 쥐고 있던 걸 내놓는 게. 어떤 권위주의, 관료주의 이런 걸 내려놓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쥐고 있는 도장 찍는 권한 이런 거 잘 안 내려놓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 권위가 뭐 중요해요? 판사대로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으면 됐고 일 업무가 적어지면 문제는 좋은데 그런 사고 그렇게 지금 부정한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걸 그 돈줄을 끊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런 면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을 판사를 뽑는 절차가 없었지요. 그냥 성적이 좋고 적당한 판사가 됐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그런 국민의 민의라든지 국민의 답답함을 압니까? 자기는 하나도 답답한 게 없는데 프랑스 대혁명 때 저거나 똑같잖아요. 역지사지가 안 된다는 게 그 뭐 국민들이 막 벨사이 공화국까지 해서 뭐 폭동을 일으켜 난리치니까 왜 이렇게 시끄럽냐니까 그 사람들은 먹고 살 게 없어서 굶어서 데모하잖아요. 그럼 빵을 밀가루에 서 밀가루를 못 써서 빵을 못 먹어서 굶어서 이렇게 데모한답니다. 그러니까 왕비라는 사람이 한다 생각 밀가루를 못 먹으면 뭐 고기를 먹으면 되지 왜 그거 가지고 난리냐 이렇게 뭐 엉뚱한 국민과 전혀 다른 소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그런 거 안 겪어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외부와 차단된 채 자기들만 편하게 살고 있는데 밖이 추운지 더운지를 모르는데 뭐 재판이 뭐가 이상하다는 거냐 잘했지 이렇게 하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뽑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외국처럼 밖에서 법대 아래에서 국민 속에서 여러 가지 괴로운 것도 겪어보고 답답한 것도 겪어본 사람을 한 20, 30년 겪은 사람을 판사로 시키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10년은 걸려야 되겠네요. 그 밖에서 10년 살아봐야지. 동안은 변호사로 좀 굴러다니다가. 판사 검사를 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변호사 아닌 다른 것도 해봐야 돼. 학교 선생을 하든지 어디 가서 뭐 기업에서 일해보든지 하면서 왜말로 유행하는 걸 갑을 해서 을로 살아봐야지. 처음부터 갑으로 산 사람이 을의 서러움을 알겠어요? 판사 검사가 언제 을로 살아봤어요? 뭐 얘기했는데 안 들어준다. 신청했는데 안 받아준다고 겪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게. 저희 단체에서 변호사 경력 최소한 10년 이상 하신 분들을 판검사 임용해야 된다는 주장을 저희 단체는 한 15년 그러니까 그게 벌써 이미 전문가들이 내린 진단이고 사개특위에서도 논의했던 아닙니다. 그게 몇 년 전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 15년 전에 노래했는데 그런 제도가 한 불과 몇 년 전에 게 아니라 지금 다 안 이루어졌어요. 5년밖에 안 돼서 흉내내기만 살짝 돼 있어요. 흉내내기. 몇 명만 그렇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몇 명만 변호사 경력 있는 분을 뽑아지고 또 아직도 그대로 가는 것 같은데 참 그 부분을 왜 사법부는 그게 결국은 간단히 말하면 나는 사는데 불편한 게 없고 남의 입장 생각 안 하고 내가 가진 편리함, 기득권, 권위 이런 거를 겸허하게
돌아볼 생각이 없는 거죠. 예. 되게 그 일방적인 권위적이라는 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나온 거거든요. 남의 얘기를 안 듣는 거거든요. 법조인들의 가장 큰 폐단이 굉장히 오만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식대로 하고. 우리도 조심한다고 하지만 그런 분이 옆에서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어려운 데서 바닥에서 고생해보고 서러운 것도 당해보고 억울한 거 당해보면 남의 마음을 헤아린단 말입니다. 예. 자기는 따뜻한 안방에 앉아 있었는데 남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리겠어요? 불편한 게 하도 없이 살았는데. 그러게 요즘 또 법조인들은 좋은 집에 출신들이 거의 다 강남권의 자제분들이 다 변호사로 뭐 사법고시 합격되고 있는데 그나마 그들을 바로 법관으로 임용한다라면 참 문제 아니에요. 쉬운 예를 들어보면 아니 완전 좋은 집에서 태어나서 예. 그냥 자동차 타고 가만히 다니는데 요새 그냥 어떤 국회의원이 내가 국회의원을 안 해고 이제 진짜 국민으로 돌아가 보려니까 굉장히 힘든 걸 알았다. 내가 버스 요금이 얼마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뭐 어디가 동사무소에 떼어야 되는데 모르겠다. 뭐 전부 모르겠다. 그렇게 살아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 만약 그렇게 사는 사람이면 아니 전철을 타면서 얼마나 힘든지 버스는 힘든지 뭐 그걸 모르는데 호의호식하고 잘 사는 사람이 말로는 뭐 국민 하는데 그 국민이라는 건 그 빈소리거든요. 정치가 똑같잖아요. 예. 사람도 바닥에서 재판하는 사람이 얼마나 괴로운지 검사들도 예. 강사들이 어떤지를 자기가 그 입장에 들어서 안 살아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맨날 뭐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죠.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바꾸는 건 너무 힘드니까 예. 제도를 바꿔서 그런 사람이 올라오게 해야만 된다. 예. 이런 게 이제 제도 개혁의 필요성이라는 거죠. 예. 그래 그런 부분은 이제 다음번에 좀 더 피해자들이 그 판사나 검사한테 직접 겪었던 그 현실을 좀 제가 좀 이제 폭로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이제 그 마무리 작업으로 좀 재밌는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그 교수님이 보기에 정치에 계신 분들이 법조인 출신도 있고 또 아닌 분들도 있는데 좀 법과 관련해서 이상야릇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교수님이 한번 그에 관련된 사건들을 한번 이게 뭐 정치인이라기보다도 하여간 우리 사회에 앞에 나서서 우리 사회의 아주 지도급 인사로 행세하고 대접받는 유명인사들, 그죠? 각 분야에 많은데, 이게 겉다르고 속다르고, 말은 그렇다게 하는데, 자기 개인 행동은 다르게 하고, 아주 그렇게 해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한 거는 불륜이라고 하고, 내가 한 건 로맨스라고, 딴소리 하는 분들 엄청 많아요. 내가 가까이 보면, 한도 없는데, 우선, 요새 병역 문제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병역 문제. 옛날부터 그랬어요. 우리가 보면, 우리 사회 지도층 대원 사람들이 병역 이양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는 어쩌고저쩌고 정의해놓고 자기나 자기 자신은 병역 이행을 슬며시 안 하고 그 이유를 적당히 되겠죠. 근데 이유가 누가 봐도 안 맞단 말입니다. 옛날에 뭐 이해창명도 의문을 받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다 법에 의하면. 그런데 만약 내가 죽어도 군대를 가고 싶다고 쫓아오는 사람을 쫓아내는 군대는 없다. 그죠? 군대를 가겠다는데요, 뭐. 6.25 때 미군들은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16, 7살 애들이. 그래도 어쨌든 나는 자유를 위해서 싸우겠다. 하고 하는데, 나이가 너무 어리고, 체중이 미달되고 하니까, 신검에서 떨어지면 이놈은 몰래 가서 팬티 밑에다가 납덩어리를 붙이고 왔대요. 체중이 더 나가게. 그렇게 오는 상황을 말리겠습니까? 군대를 가고 싶다는데 말리진 않잖아요. 안 가고 싶으니까 뭐 검사를 받고 그런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요새 주변에 보면 말 나오는 거 뭐 굉장히 시끄러운 거 많잖아요. 아들들이. 뭐 지금 국민들도 신을 받아서 뭐 그야말로 단체장이 됐다든지 교육수장이 됐다는 분들이 자기 자식들은 그렇게 평소에는 정의와 법을 부르짖던 분들이 왜 자기 자식을 지금 이렇게 군대를 안 가지고 시끄럽게 하고 있는지 제 생각에는 군대를 그냥 가라 그랬으면 될 거 아닙니까? 간단히. 그러게. 본인도 가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무슨 재검을 받고 신검을 자꾸 받습니까? 저도 옛날에 군대 신검을 받았을 때 뭐 군대를 이래저래 알아보면 안 가는 것 같은 기색도 뭐 누가 얘기를 했었어요. 신검장에서 군의관이. 근데 저는 아니 그냥 갈랍니다. 근데 방위도 갈 수 있었는데 그냥 방위는 안 한다. 사나이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제대로 해야죠. 3년 이상 군대 갔다 왔는데 제 자식들도 어쩌고저쩌고 할 때 저는 그냥 병무청에 제가 넣어서 입병을 시켜버렸어요. 그럼 내가 뭐 상의를 합니까? 아버지가 가라면 되지. 네가 안 가면 탈영이다. 알아서 해라.
들어간다. 그러게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제 아이가 무슨 신공을 받겠습니까? 예. 나중에 보니까 우리 애들도 예. 다 뭐 평발이더라고 난 닮아서 예. 현역 안 가도 된대요. 예. 근데 현역 갔는데 예. 뭐 특전사도 가고 예. 뭐 무슨 헬기에서 떨어지는 고공낙하다고 별거 다 갔어요. 예. 특수부대. 예. 그게 뭐가 이상했습니까? 예. 그런데 무슨 뭐 맨날 뭐 MRI 찍고 엑스레이 찍고 이틀하고 그렇게 자식을 그렇게 다스리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사회를 이끌겠다는 것은 좀 부끄럽고 염치 없는 일이 아닌가. 그런 부분 분명히 짚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지가 없어서 그랬다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 예를 들면 로마가 왜 강성했냐면 이게 거저된 게 아닙니다. 뭐 한니발하고 뭐 카르타고 전쟁을 했잖아요. 포에 전쟁도 했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큰 전쟁을 치르면서 로마의 최고 귀족들 원로원에 뭐 절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집안이 부자가 대를 위해서 죽고 그 어마어마한 피해를 받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따르는 거예요. 힘든 일은 네가 해라 백성들이 우리는 안 갈게. 그 뭐 무슨 자기 아들이 자기 엄마 병원에서 공익했다는 것도 되게 웃기는 얘기인데 몰랐는데 뉴스를 보니까 아니 어떻게 공익근무를 한다니 엄마 병원에서 공익근무가 됩니까? 엄마가 무슨 국립암센터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 병원에 어떻게 공익근무가 됩니까? 그건 이상한 것도 나오고 뭐 MRI가 맞네 틀렸는데 그건 되게 이상한 상황인데 아버지가 제대로 같이 생각했으면 야 아버지가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데 너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군대 그냥 빨리 갔다 와라. 본인이 말 안 들으면 저처럼 자식 모르게 원래 병무체 인터넷에 넣어가지고 통지서가 딱 날라오면 울고울고 해도 가게 돼 있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남이 할 때는 막 군대를 갔니 안 갔니 그 시비하던 사람들이 막상 자기 자식이 닥치면 뭐 이상하더라고 이게. 본인도 안 갔고 그렇게 뭐 사법개혁 부르짖는 분들인데 그분도 군대를 안 갔어요. 근데 그분이 내가 보기에는 왜 군대를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어디 불편한 건 없어요. 응? 누가 봐도 외계상 멀쩡하고 건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먼저 간 사람들은 3년도 훨씬 전에 임관받고 우리는 3년도 훨씬 지나서 임관받고 3년 반 지나서 그럼 뭐 우리는 3년 동안 가서 월급도 못 받고 이게 뭡니까? 겨우 뭐 군대 장교 월급 받아봐 몇십만 원인데. 그런데 그렇게 꼼수로 피우는 사람들이 또 성공을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거 보면 우리 사회가 이제는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검증을 해서 내가 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내 편이니까 봐주면 안 되는 겁니다. 딱 아닌 건 아니다고 딱딱 잘라버려야 되는 걸 냉정하게 해줘야 돼요 국민들이. 그죠? 그리고 나는 뭐 진보니까 진보 사람이니까 좀 봐주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거는 가차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 친구들 경우에도 그런 사람 얘기하면 제가 동창회에서 얘기할 때 야 그래도 뭐 사정이 있겠지 해서 두둔한 말 할 때 그건 말도 안 된다. 나는 내 친구나 내 부모 형제도 아닌 건 아닌 거다. 군대를 안 간 거는 어디가 병신이거나 몸에 큰 병이 있어서 사회생활을 못할 사람이 되는데 멀쩡하게 돌아가는 사람이 군대를 왜 안 가냐? 그리고 군대를 안 갔으면 안 간 만큼 대접을 덜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국민이 공평하다고 느끼지 않냐? 남들은 3년, 2년 동안 요새 군대 가서 그냥 추운 데서 고생을 하는데 따뜻한 데 지내면서 뭐 별 문제 없다. 나도 법대로 안 갔다. 법대로 안 갈 수 있는데 법대로 안 가면 법대로 안 간 것만큼 그렇게 살아야지. 왜 대접을 더 받아라 그럽니까? 내가 안 가서 미안하다. 내가 남들 고생할 때 고생을 안 했다. 그러니까 나는 좀 대우를 덜 받아도 할 말이 없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지. 그래 차라리 솔직하게 깨놓고 사과를 하면 되는데 사과도 하고 그런 일이 생겼으면 정신없게 내가 자식을 잘 못 가르쳐서 미안하다. 그런데 내가 국민들한테 염치가 없으므로 그 국민들이 영 비에 안 맞고 못 믿겠으면 내가 그만두겠다. 그렇게 해야지 저희가 쓰는 거 아닌가요? 그게 말입니다. 정치인들이나 우리가 존경해야 될 법조인들이 너무 문란해 있어갖고 무작위 좀 허탈하게 하고 자잘하게 하고 뭐 예전에 뭐 사회에서 우리 친구들도 농담을 하는데 제가 자식들한테 엄청 원망을 받았었어요. 아니 뭐 남들은 뭐 한다는데 왜 아버지는 갖다가 마음대로 현역을 넣어가지고 사람을 생고생을 시키냐. 자기는 알아보니까 친검해서 공익이 될 수 있었는데 아버지 때문에 망했다. 그리고 친구들이 보니까 뭐 옛날에 우리 때도 군대 갔다는 얘기하면 야 요새는 소위에 중이 있고 중위에 대위 있고 대위에 뭐 있냐 방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웃기는 농담을 했는데 장군위에 방이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진짜 고생한 사람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남들이 고생할 때 고생 안 한 사람들은 정말 국민들이 냉정하게 평가해서 당신들은
지도자는 하지 마라. 예. 당신 같은 사람을 뒤따라갈 생각, 팔로우미 같은 거 하지 마라. 예. 내 앞에서 뭐 리더 쓰지 마라. 예. 이렇게 좀 국민들이 끌어내려야 됩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 안 알아보고 그 사람 군대 안 갔냐? 그것도 모르고 뽑아주고 그건 좀 국민들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뭐 교수님은 뭐 병역 문제에 대해서도 뭐 남과 달리 그냥 불이익당하신 거네. 혼자만 바르게 살려다가 혼자만 그냥. 그 옛날에는 바른 게 아니라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었죠. 나이 어려서 나이를 먹고 나니까 오히려 이거 내가 좀 미련하게 살았나? 바보된 기분이 들겠습니다. 속은 것 같다 나는. 남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왜냐하면 남도 다 그런 줄 알고 줄을 섰는데 아무도 줄 안 섰네? 이거 나만 바보네 이렇게 되면 남들은 다 안표를 샀는데 이거 완전 바보네. 다 빠져나가는 안표를 샀는데. 네. 그래서 저들은 또 하나 이제 가장 요즘 부러진 화살도 문제지만 사업부에서 가장 사피자 입장에서 분노하는 것은 뭐 스폰서 검사니 뭐 벤츠 검사 뭐 강주 고법의 선재성 사건이라든지 그런 거 보면 왜 다들 그 손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지 좀 명쾌하게 그 구명은 안 되고 그렇게 일처리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무지하게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법부가 좀 해줬으면 하는지 법조인으로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사법개혁의 한 연장이고 같은 필요하고 보는데요. 결국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해야 되고 국민들이 납득하고 믿을 수 있는 사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자면 국민들이 의심스러운 사항, 뭐 옛날에 뭐 의정부피지도 법조비도 나오고 대전법비도 나왔잖아요. 아니다고 하면서 뭐 덮어서 거짓된 권위를 세우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가 정수장치로 정화를 하듯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건검찰이 사법도 법조도 다 정화장치를 둬서 자정할 수 있는 기기를 둬야 되는데 그런 걸 두는 걸 갖다 무슨 우리 그 집단에 대한 권위의 손상이나 이렇게 위선같이 생각이 버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외우는 다 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판사하면 더욱 그런 걸 가끔 하나씩 걸러내면 진짜 잘하는구나 하고 신뢰를 해야지 없다고 쉬쉬해서 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검찰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오랫동안 많이 국민들한테 비판받고 질타를 받으니까 나오면 이제는 할 수 없이 뭐 옛날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하긴 한 것 같은데 그동안 법원은 너무나 무풍지대에 살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귀에 담아 듣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은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라도 그 법원이든 검찰이든 문제가 생기면 바로 감독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기구를 둬서 그걸 조사하고 그것을 내부적으로 쉬쉬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따라서 처벌할 건 처벌하고 그리고 그 경우에는 국민 피해를 본 사람도 나와서 서로 뭐 조사도 할 수 있고 하면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도저히 공개 성역처럼 놔둬가지고 또 투명하고 또 그러니까 어느 사회든지 어느 집단이든지 반드시 부정한 사람이 있는 게 마련이고 부정한 사람이 있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게요. 옥에 쌀에 니도 있고 옥에 티가 있듯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걸러서 혹시 이상한 게 없는지 감찰도 하고 할 생각을 해야지 이게 뭐 사법의 권위 뭐 그런 거 인정하면 권위가 없어진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거죠. 그런데 권위가 뭐 국민이 권위를 세워줘야 자기들이 권위 세운다고 세워지는 오랫동안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식으로 국민들을 이렇게 입을 다물게 해서 권위를 세웠는데 그게 점점 뭐 세월이 오래가면서 국민들이 참는 인내 한계를 넘어가니까 이제 그게 깨지면서 충돌하는 거죠. 국민들도 못 믿겠다. 그렇게 저는 당장 우리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대법원에 법관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법관윤리위원회라고 있어서 정해놓고서는 단 한 건도 판사에 대해서 심판한 어떤 그 결과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윤리위원회는 다른 겁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장도 보려고 하는 지금 행정적인 것이고 사실은 국민의 세금으로 내는 모든 공직자는 부정부패나 불실한 일을 하지 않게 해서 국민들이 그걸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세금을 내고 그걸로 하기 때문에 자유업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쓰고 올바른 사람을 공복을 써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국민적 요구에 따라서 항시 감시 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직종에 관계없이 국회의든 뭐든. 그래서는 오히려 어떤 국가적인
정파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적인 기구로 뭐 부패, 비리 같은 걸 상시 감시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기구를 둬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는 심지어는 뭐 아니면 뭐 대통령 이하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는 조사가 돼야만 된다. 일반의 사건은 우리 국민들 거기 그 기구가 그런 기구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가끔 이거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판사한테 다 맡겨놨으니까 우리 자기들 판단할 수 없다라고 그냥 그런 회신이 오는데, 그러면 법관유일위원회라는 거는 그냥 단지 자체적인 뭐 재산 같은 거나 감시거나 재산 등록 같은 거 확인하는 그런 것만 하기는 그 이상 아무것도 없네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래서 아까 저는 필요하다면 입법을 해서라도 그런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판사든 검사든 아니면 대법관 헌법재판관이든 또 중앙선거관련이든 그 고위직이라고 해서 그분들은 다가갈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을 때는 감사도 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제가 알기로 대법원의 재판사무감사도 없애버렸거든요. 그러면 재판사무를 감사를 정기적으로 해서 사건을 제대로 하는지를 봐야지 맞는 것이지. 그 국민의 비싼 혈세를 갖다가 왜 그렇게 알아서 우리가 잘한다는 건 좀 굉장히 오만한 자세겠죠. 전혀 감시기구가 없는 거네요.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더 문제는 검찰은 이제 하도 안 되니까 법무부에다가 대검인권위 감찰관을 외부의 변호사를 데려다 쓰고 하는 정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개방직으로 해서 옛날에는 ombudsman 실인이 해갖고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런 거라도 있으면 사법 전체 합치로 만들어줘야지. 형식적인 데만 안 돼. 그 사람들이 실제로 옛날에 부패위원회처럼 민원이나 제보가 들어오면 조용히 조사하고 감찰하고 해서 문제가 있으면 밝히고 법적으로 심각한 거는 사법 처리하고 넘기고 이렇게 해줘야죠. 그리고 검찰은 지금 현재 그나마 조금 하는데 제도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법원, 사법부도 그런 제도를 그래서 지금 모르셨지만 이번엔 사태 날 때마다 검찰은 어쨌든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되니까 바로바로 그냥 구속하고 기소해버리잖아요. 검사라고 해서 사표받고 봐주는 거 없잖아요. 이제 그게 인식이 확립됐잖아요. 이건 안 된다. 근데 이제 법원은 그게 하나도 안 들어간 거죠. 아직까지 전혀 안 미친 거죠. 아직도 초롱송이네요. 갑갑해집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개혁해 나갈지, 사법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함께 할 수 있을지 같이 더 앞으로도 진지하게 더 고민의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장시간 우리 방희선 교수님하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은 더 진지한 실질적인 사건을 가지고 더 따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희선 교수님과 조관순 대표님, 사법연대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피해자분하고 문답도 하신다고 하시니까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 바랍니다.